나영석 PD는 자기 복제, 아이템의 돌려막기, 고정된 패턴과 서사의 반복이라는 혹평으로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신선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욕 좀 먹더라도 하던 것도 하자. 반면 김태호 PD의 경우 소재의 다양성이 강점이었으나 무한도전 이후에 보여준 프로그램에서는 그 장점을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년부터는 저희도 이제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됐어요. 뭐가 맞는 거야? 현재 국내 예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두 프로그램이 황금시간대인 금요일 밤, 그것도 동시간대에 일주일 차이를 두고 방영을 시작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JTBC의 마이네임이즈 가브리엘과 TVN의 서진인의 2인데요. 이 두 프로그램이 이토록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국내 예능을 대표하는 두 명의 PD, 김태호와 나영석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두 사람의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보지 않았거나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이들이 동시간대에 격돌하는 상황은 시청자에게 선택의 즐거움을 선사하지만 두 스타 PD에게는 자존심 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은 공중파 채널에서 케이블 TV로 그리고 다시 OTT 플랫폼과 유튜브를 통한 말 그대로 컨텐츠의 무한 경쟁 시대인 현재를 상징하는 두 명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컨텐츠를 이끌어온 양대 산맥, 김태호, 나영석 PD입니다. 수많은 예능 분야의 화제성을 넘어서 그들이 담당한 프로그램들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대중문화 컨텐츠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들이 걸어온 길과 현재를 보면 향후 한국 예능 컨텐츠의 미래에 대해 살짝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하나의 브랜드의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그 브랜드를 일관되게 구매하면 브랜드 충성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한 나영석 PD의 1박 2일과 김태호 PD의 무한도전은 말 그대로 시청률, 화제성에서 신화를 써온 주말 예능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자 브랜드였죠. 두 프로그램 모두 브랜드 충성도가 매우 높았지만 굳이 충성도 관점에서 두 프로그램을 비교하자면 보관여자, 즉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와 충성도가 더 높은 프로그램은 무한도전이었습니다. 이른바 무한도전 매니아 측을 양산하며 지금까지도 OTT에서도 꾸준하게 다시 재시청이 이뤄지고 새로운 시청자를 유입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무한도전이죠. 또한 유튜브와 다양한 소셜 매체에서도 수많은 짤이 생성되며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성공작이었던 두 프로그램이 아닌 두 프로그램 이후에 현재까지 김태호 PD와 나영석 PD라는 인물 관점에서 브랜드 충성도를 보면 나영석 PD의 브랜드와 충성도 형성이 상대적으로 더 두텁게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진행된 무한도전 연출 대비 5년간 맡은 1박 2일 시즌1 이후에 나영석 PD가 보여준 행보와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나영석 PD의 브랜딩은 더 다양하고 두텁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아직 케이블 종편의 채널이 자리를 잡지 못한 2013년 TVN으로 이적하여 꽃보다 할배, 꽃보다 청춘, 삼시세끼, 신서유기, 윤식당, 스페인 하숙, 출장 15야, 뿅뿅 치고 오락실, 서진이네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히트작을 배출해냅니다. 사실 지속적인 신제품, 즉 새로운 컨텐츠를 출시하는 것이야말로 브랜드의 지속적인 성장의 핵심 요소이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무한도전이란 하나의 프로그램을 에피소드별로 새로운 소재를 내세우며 12년을 보낸 김태호 PD도 대단하지만 10년 넘게 새로운 프로그램과 포맷을 지속적으로 선보인 나영석의 저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다작의 성공은 결국 개별적인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나영석 PD, 나영석 사단의 예능이란 브랜드가 주는 신뢰도와 충성도를 증가시키고 시청자와 콘텐츠 프로그램 간의 선택과 고민의 폭을 단축시켜주죠. 즉, 말 그대로 믿고 보는 콘텐츠로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브랜드를 만들 때 네이밍은 많은 고민과 비용, 시간이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영석 PD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네이밍의 1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꽃보다 할배, 삼시세끼, 신서유기, 윤식당, 스페인 하숙 등등 프로그램의 내용과 의도를 직관적이면서도 쉽게 전달하는 제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뽑아냅니다.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OTT 플랫폼 내에 선택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콘텐츠 내에서 네이밍이 주는 파워는 막강합니다. 또한 시청률, 조회수 이외의 콘텐츠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가 화제성인데요. 이런 직관적인 네이밍이야말로 화제가 되는 콘텐츠를 이야기할 때 프로그램 이름이 즉각 떠오르는 효과를 발휘하죠. 또한 나영석 PD는 이미 성공한 콘텐츠의 라인업 확장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꽃보다 할배에서 이어지는 꽃보다 청춘 누나 시리즈, 삼시세끼의 정선, 어촌, 산촌편, 윤식당에서 시작된 강식당, 윤스테이, 스페인 합숙 등이 그 대표적인 예죠.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다시 처음부터 홍보해야 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미 구축된 브랜드를 활용하는 똑똑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포맷의 프로그램에 맞는 적재적소의 PPL 협찬을 예능에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상업적인 수익 창출 부분에서도 성공을 거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김태호 PD로 넘어가 볼까요? 김태호 PD가 조연출로 참여하기 시작한 무한도전은 2005년 무리한도전으로 시작되어 2006년부터 무한도전으로 이름을 바꿔 토요 예능의 신화를 써내려갔죠.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하는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각 에피소드별 제목에서 무한도전은 개성있고 성공적인 브랜딩의 네이밍과 라인업을 확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한상사, 모친소,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 등의 네이밍과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에서 이어지는 영동 고속도로 가요제가 바로 그 예죠. MBC 퇴사 후 첫 연출작으로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먹보와 털보의 경우 한국 예능 콘텐츠 최초 넷플릭스 프로그램 순위 1위로 화제가 되었지만 높은 기대 대비에는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출연진의 캐릭터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었겠지만 프로그램의 브랜딩 네이밍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국의 명소와 맛집을 찾아내는 여행과 먹방이라는 소재의 프로그램 제목에 털과 먹을 같이 넣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좀 의아했는데요. 브랜딩과 네이밍에는 우리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지, 작용하는 요소가 많기에 적어도 음식에 금기시되는 털이라는 단어를 같이 배치한 것은 네이밍 관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명의 PD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컨텐츠겠죠. 나영석 PD의 컨텐츠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신비주의 톱 배우들의 출연인데요. 얼마 전 코미디언 박명수가 나영석 PD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거는 네. 왜 이렇게 배우를 많이 쓰십니까? 배우만. 이에 대한 나영석 PD의 답변은 스케줄 빼기가 너무 편해요. 딱 열흘만 빼주세요로 했는데 예능인 5명, 6명 열을 맞추려면 1년 걸려요. 예능인들의 경우 고정 프로그램이 많은 스케줄이어서 배우나 가수에 비해 장기간 로케 연출 프로그램에 대한 스케줄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대답이지만 과연 그게 다였을까요? 나영석 PD가 1박 2일 시즌1 이후에 연출한 작품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능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예능인이 아닌 배우와 가수들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입니다. 물론 1박 2일 원년 멤버들과 함께한 신서유기, 강식당 등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금 나영석 PD의 연출 필모를 채운 예능 프로그램들은 웬만해선 정해진 작품, 광고 등 외에는 노출되지 않은 배우들과 아이돌 가수들입니다. 수많은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찰 리얼리티 예능이 이미 보편화된 현재에도 탑클래스 영화배우와 아이돌 가수들을 대상으로 리얼리티 예능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연출하는 이는 나영석 PD가 가히 독보적이죠. 신비주의 유명인들에 대한 관찰과 관음의 그 사이에서 대리만족을 제공. 사실 리얼리티 관찰 예능의 근간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입니다. 그 심리가 가장 고조되는 대상은 바로 신비주의가 요구되는 영화배우와 아이돌 가수죠. 개인적인 일상이 노출되지 않는 이들을 이국적인 해외로 떠나게 해서 음식 장사를 하게 하고 밤이면 별빛만 보이는 시골로 내려가 솥에 불을 붙여 삼시세끼 요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창시절 친구들과 밤새 했던 추억의 몸게임에 목숨을 걸게 하죠. 사실 이러한 특성은 나영석 PD가 2011년 1박 2일 여배우 특집편에서 이미 경험한 성공의 DNA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이례적으로 최지우, 염정아, 김하늘과 같은 톱 여배우들이 출연하여 허름한 펜션 마당에서 복불복 게임을 하고 앞마당 수도꼭지에서 쭈그려 앉아 세안을 하고 텐트에서 야외 취침을 하는 모습은 당시 시청자에게 신선한 경험이었죠. 나영석 사단에서 함께 발탁되어 활동하다 지금은 독립하여 환승연애 시즌 1, 2, 연애남매 등의 히트작을 낸 이진주 PD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나영석 PD에게 제안했지만 나영석 PD가 거절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야 진주야 괜찮아. 왜 죄송해? 야 나도 환승연애 안 봤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는 나영석 PD가 가진 성공 공식, 신비주의 배우 가수들에 대한 관찰과 관음의 대리만족에 비교하면 그의 기준에는 한참 부족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이었을 수 있기에 이해가 갈 수 있는 대목이죠. 한 연예인은 토크쇼에서 그의 이런 특징에 관해 나영석은 최고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들을 데려다 풀어놓은 다음 편집으로 다 만들어내는 타입이라는 다소 직설적인 평을 하기도 했죠. 나영석 PD의 두 번째 특성은 해외 로켓, 스튜디오, 시골 산간지방, 식당, 그리고 작업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은 물론 공중파, 케이블, 유튜브 등 플랫폼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일정 수준과 결과 이상을 뽑아내는 전천후 플레이어라는 점입니다. 공중파에서 TVN 케이블로의 이적, 그리고 유튜브 플랫폼에서 다양한 라이브 방송까지 안주하지 않고 카멜레온처럼 변화를 시도하는 면은 사실 김태호 PD보다 더 빠른 행보와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진출을 한 이후에 그가 보여준 이말년과의 콜라보 라이브, 나불나불, 와글와글 등 끊임없이 보여주는 새로운 플랫폼의 적응력과 컨텐츠의 진화는 정말 인상적일 정도입니다. 이제 김태호 PD로 넘어와 볼까요? 김태호 PD의 첫 번째 특징은 소재의 다양성입니다. 말 그대로 10년 넘게 한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도전을 하는 포맷이었기 때문에 무한도전이란 큰 틀 안에서
각기 다른 수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그의 장점은 놀면 뭐하니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소재 개발과 크리에이터로서 그가 무한도전에서 보여준 행보는 정말 감탄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무한도전의 각 에피소드는 하나의 연대기 수준으로 정리될 정도니까요. 하지만 소재별로 시청률과 화제성의 편차는 다소 큰 편입니다. 그리고 김태호 PD의 가장 큰 장점이자 콘텐츠의 특징은 바로 캐릭터 구축과 창출입니다. 김태호 PD는 그 누구보다 출연진이 가진 본연의 성격과 특징을 섬세하게 캐치하고 이를 자연스러우면서도 임팩트 있는 캐릭터로 구축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가진 연출자예요. 메뚜기에서 현재 국민 MC, 윤우님 등 예능 리더로서의 유재석의 캐릭터 구축과 도라이 노홍철, 박명수, 정준하 등의 모든 고정 출연자뿐만이 아니라 특집 에피소드에 일회성으로 출연한 인물까지도 방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되고 소비되는 캐릭터로 구축을 한 것은 김태호 PD의 섬세한 연출과 감각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이는 예능 프로그램 최초로 모든 출연진 개인에게 배정된 1인 카메라 촬영의 도입과 캐릭터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독보적인 무한도전만의 자막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김태호 PD의 강점은 출연진 본인이 가진 성격과 특징에서 나오는 캐릭터 구축이라는 점에서 짐꾼, 사장, 인턴 등 프로그램 포맷에 끼워 맞추는 듯한 다소 자기적인 캐릭터 설정이라는 평가를 받는 나영석 PD에 비해 주목받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미 전국민적인 프로그램의 성공들로 이력을 채운 이 두 명의 스타 PD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각각 에그 이즈 커밍과 테오라는 프로덕션 회사를 이끌며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꾸준한 연출작들을 내고 있죠. 하지만 성공과 화제성은 이미 충분히 경험한 위치이기에 그만큼 뚜렷한 한계와 아쉬움의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1년부터는 저희도 이제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이번 토크에 또 토크하면 또 초심이 잃었네. 나영석 PD는 앞서 말한 브랜드의 확장이라는 장점과 동시에 자기 복제, 아이템의 돌려막기, 고정된 패턴과 서사의 반복이라는 혹평으로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신선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래 했으니까 이제 여행 프로는 당분간 하지 말자. 그러고 다른 걸 막 이제 시도했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욕 좀 먹더라도 하던 거 또 하자. 윤식당에서 이어진 서진인의 해외 로켓 장사 프로그램 포맷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있나? 라는 의문이 들고 다양한 시청자층보다는 특정 배우와 아이돌의 팬덤에서만 반응이 쏠리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9할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해온 나영석 PD의 장기를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는 쉽지 않겠죠. 또한 내부적으로는 이미 나영석 사단이라 불리는 배우와 출연진 이외에 또 다른 탑클래스 배우 누구를 섭외해서 신선함을 제공할까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부담도 가중될 수 있어 보입니다. 반면 김태호 PD의 경우 소재의 다양성이 강점이었으나 무한도전 이후에 보여준 프로그램에서는 그 장점을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먹보와 털보의 경우 모터사이클을 타고 진행되는 이미 유사한 국내외 프로그램들의 포맷이 여러 존재해 신선함이 부족했다는 점과 그의 섬세한 캐릭터 구축에는 무한도전과 같이 오랜 시간의 빌드업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기도 했죠. 그 이후에 이효리와 진행한 서울 체크인과 캐나다 체크인의 경우는 김태호 PD의 작품이라기보다 예전부터 말 그대로 대박을 쳐왔던 이효리표 리얼리티라는 인상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댄스 가수 유랑단의 경우는 무한도전과 놀면 뭐하니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성 프로그램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강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즌2까지 진행된 지구마블 세계여행에서는 이미 탑 유튜브 여행 크리에이터인 3명이 세계여행을 다니는 익숙한 포맷으로 주사위를 던져 여행지를 정한다는 점 이외에는 각 유튜버 채널 콘텐츠와 차별화되는 요소가 없는 아쉬운 기획의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아이템과 소재를 다뤘던 무한도전은 그에게 큰 경력인 동시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비교 대상이 되는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현재 이 두 PD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동시간대에 그것도 겨우 일주일 차이를 두고 방영을 시작해 미디어 업계와 시청자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호 PD의 경우 JTBC와 함께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의 방영을 시작했죠. 박명수, 홍진경, 염혜란, 지창욱, 박보검, 가비 그리고 덱스까지 이름만 들어도 막강한 출연진들이 해외에서 전혀 다른 인물로 일상을 보내는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셀럽들이 그들의 유명세를 내려놓고 다른 인생,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다룬 측면에서 소재의 신선함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지만 현재의 반응은 기대에 못 미쳐 보입니다. 타인의 삶을 단 3일 동안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 측면에서 아쉽다는 평이 많은 상황인데요. 시청자들은 이제 날 것 그리고 진정성으로 무정한 컨텐츠에 열광하고 있고 실제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이런 미디어 트렌드 속에서 과연 시청자들에게 김태호 PD의 기획 의도가 제대로 먹힐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보다 일주일 후에 TVN에서 방영을 시작한 나영석 PD의 서진이는 2는 금요일 밤 9시 동시간대에 편성되었고 두 스타 PD들의 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출연진으로는 배우 고민 씨가 투입되었으며 추운 아이슬란드에서 뜨거운 꼬리곰탕을 비롯한 한식 메뉴로 장사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포맷을 그대로 차용했죠.
따라서 방영 전에는 나영석 PD의 자기 복제, 아이템 돌려막기 등의 냉혹한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1화가 방영된 직후에는 나영석 PD의 기획이 여전히 먹힌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진의 시즌 1에서 나왔던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음식 장사에 대한 일부 출연진의 자세가 너무 태만하고 진정성이 떨어진다라는 피드백을 서진이네 2에서는 철저히 개선한 모습이 보여짐으로써 시청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2화까지 방영된 김태호 PD의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은 1화, 2화 모두 1%의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서진이네 2는 첫 화부터 7%에 가까운 시청률로 성공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아직 방영 초반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초반의 성적표는 나영석 PD가 지금까지 쌓아온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크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의 컨텐츠 기획력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본방위 TV, 유튜브에 편집된 맛보기 영상, OTT 플랫폼의 선순환 구조에서 서진이네 2는 티빙을, 그리고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은 티빙보다 가입자 수가 떨어지는 디즈니 플러스를 선택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나영석 그리고 김태호 PD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준 웃음과 행복의 크기와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저 역시 그들 덕에 웃고 울고한 소중한 시간을 보냈고요. 이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들 각자 이름이 가진 상징성, 그들 사단이 가진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그들이 가진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미 오랫동안 신경 써오고 있는 후배 양성은 물론 그들의 작품에서 더욱 과감한 도전과 신선함을 맛보기를 기대합니다.